미 국방부는 기밀문서의 무단 유출 공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오스틴 국방장관과 고위 국방부 관리들은 유출된 문건의 범위와 규모를 검토하고 적절한 완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기 위해 매일 회의를 계속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싱 부대변인은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통화 대화에서 기밀문서가 위조됐다는데 동의한 사항에 대해 위조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특정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문서가 추가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INS팀이 평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밀 누출자가 한미 관계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청 기밀 문서를 노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한국에 대한 도청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한국에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우리는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오스틴 국방장관도 말했듯이 우리의 공약은 국군하고 한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nk you, Sabrina. I have a couple of questions. 감사합니다, 사브리나. 기밀 유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주 기밀문서 유출에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장관은 기밀문서가 상당수 위조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기밀문서가 위조 또는 가짜라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Classified document is forged or fake. So I think you're asking about the 온라인에 validity of some of 유출된 the 일부 documents that 문서의 have leaked 유효성에 대해 online. 질문한 것 Again, I'm 같습니다. not going to 다시 speak to 말하지만 specific documents that are 유포되고 있는 circulating, 특정 but what I 문서에 대해 can say, 말하지 않을 again, is that 것입니다. 문서를 we're doing a 검토하고 review of the 지금 documents. It's something that our 있으니까요. INS 문서가 team 추가로 is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assessing and 위해 reviewing 우리 to INS팀이 see if 평가하고 any 검토하고 documents 있는 were further 것입니다. manipulated, but I just wouldn't get into the specificities. Do you think leaker has 문서 유출자가 도청 문서를 유출해 한미 관계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I wouldn't be able to speak 저는 to 개인의 의도에 대해 the 말할 수 intentions 없을 of 것입니다. the individual I'm 법무부로 referring to, the 요청해 Department of Justice. 보십시오. Lastly, if it is 마지막 true 질문입니다. that the 미국의 US 도청이 wiretap 사실이라면 would 한국에 you apologize 사과하시겠습니까? to South Korea? Again, this is an 다시 ongoing 말하지만 review. This 이것은 is 지속적인 a matter that's been 검토입니다. referred to the 사건은 Department of 본질적으로 Justice as it is a 범죄이기 때문에 criminal in 법무부에 nature. 회부된 문제입니다. We 우리는 have a 한국과 아주 very good 좋은 관계를 relationship with 맺고 South 있고 Korea. 우리가 계속해서 이 You've heard us 연단에서 state from here, 말했습니다. from 다시 this 말해서 podium, but 우리의 again 공약은 from Secretary 국군하고 Austin as well, 한국과 that our 긍정적인 commitment is 관계를 rock 유지하고 solid, 있다고 and 오스틴 we 국방장관도 have a 마찬가지로 positive 말했습니다.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기밀문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수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밀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도청권에 관해서는 즉답 대신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동맹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NSC 컬비 조정관도 고위급 관료들이 동맹국들에게 전화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미국의 노력에 상대국에서 고맙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이 신뢰 훼손으로까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끝나봐야 기밀문건의 본질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또 여러 가지 그 이슈 중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지금 한국의 탑뉴스, 미국의 탑뉴스들이 그 기밀 문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밀 문서를 유출한 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연방수사국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이 유출자가 지금 묵비권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하고 미국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왜 한국만 도청을 했느냐, 다른 거는 문건 기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국방장관님이 지난주에 한미 국방장관 전화해서 이것이 조작됐다고 그랬거든요, 상당수가. 근데 조작된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했다면 조작이 되지만 내부 세력이란 말이에요. 공군 사병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작은 아니고 오늘 싱크탱크에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 조작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본이 있는데, 문서가 원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를 이제 원본하고 약간 틀리게 분석한 그 내용을 릴리즈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외부 세력은 아니고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분석 과정에서 한 것이 원본하고 맞지 않다, 이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미 관계에 영향이 있느냐? 노웨이. 오늘 그 국무장관이 그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미 동맹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 더욱더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거는 그들의 입장이지만은 여기 당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이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든 다 한다고 그래요.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때 도청을 안 하겠다고 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아팔라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유감을 표명한다. 유감스럽다.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안 걸렸으면 다행히 도둑질을 했는데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리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냥 넘길 것이냐, 재차 짚고 넘어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냥 나누면은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한국은 어때요? 한국의 입장은 저는 이미 뭐 여러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대응이 너무 미숙하다. 실제 이 도감청의 문제는 음, 설사 모든 나라에 뭐 이스라엘도 하고 여러 나라가 도감청을 한다는 얘기가 이번에도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도감청을 당 당사자 국가는 어떠한 연방 혹은 동맹의 국가라도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의 제기를 하고 이 그렇죠.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먼저 해야 되고, 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요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거짓인지 가짜인지 조작됐는 건지 그다음에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남 언론에서 이걸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정부의 외교 담당자나 이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은 김태호 이 전문가 소위 외교안보실의 그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방향을 잘못 간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도감청이 미국 언론에 나면, 첫째, 이 도감청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려 보겠다. 두 번째, 만약에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 행위다. 그렇죠. 그리고 재발 방지 및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의 얘기만, 또 미국도 아직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왕좌왕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한국 정부가 이건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아주 가까운 우방이라도 이 동맹의 훼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방 국가가 우리 대통령실을 그렇게 그저 안보실장하고 이 외교부 차관의 통화 내역을 감청했다. 뭐 그러면은 분명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먼저
먼저 우리나라 국가의 국익을 우선으로 주권 국가로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작아지느냐? 지난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서도 꼭 지켜야 될 역사적인 문제만큼 지켜야 된다. 이걸 못 지켰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터지면은 당연하게 미국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무슨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지금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감청 문제는 뭐 미국이 여러 나라에 대한 도감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밝혀진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국과 한국의 입장은 굉장히 강력한 그 반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을 하지 않고 이랬다는 것은 지금 그래서 외교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제가 여기에 기름에 불을 땡겨 버렸다. 이 문제가 도감청 문제가 왜 한국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자꾸 작아지느냐. 외교에 있어서 일본한테도 작아지고 미국한테도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데서 제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이 도감청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미국의 그 21살짜리 해군의 그래서 범죄로 공군, 잡지 않습니까? 공군 방위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도감청 문제가 한국에서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 야당한테 괜한 지금 그저 빌미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들의 이게 미숙함, 음. 또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저도 엄청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그 국무성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아직 유출자가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뭐 한미도 저기 국방장관끼리는 뭐 이것이 조작된 거니 뭐니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조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백악관에서 이거는 심각하다고 나왔거든요. 이 심각한 게 뭐냐면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전략소통 조정관 컬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밀 문서가 누출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심각하다고 한 것이지 무슨 한국에 도청을 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미국은 똑같은 말을 해요. 왜 그 사병이 기밀 문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연유로 접근을 했느냐, 그걸 밝혀라고 대통령이 지금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지면은 더 우선서부터 상당히 고난을 치를 건데, 명색이 사병이 이걸 다 해가지고, 자, 한미 관계에 어떤 의도적이냐 이거지, 저는. 이제 내일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밝혀지면 분명히 동맹국들이 화가 날 거고 미국하고 충돌이 올 건데 이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릴리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문제는 미국의 백악관이나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혹은 미국의 국방성에서 해야 될 문제다. 그렇죠. 당연히 음. 단지 우리 피해 당사자 보호함청을 당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면은 우리는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도 완전히 굴종 외교를 하고 안보 문제까지도 이 도감청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미국의 도덕성이 엄청난 치명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못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뉴욕타임즈가 다 대타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심각한 건데 한국이 오히려 국내 정치 문제로서 지극끼리 싸우다가 그만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끼리 싸움하다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우스운 거 아닙니까? 왜 이 문제를 정당하게 미국에 따지지 않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김태효 실장도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기 와서 기자들이 물으면은요, 정확히 기자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그 국민들을 위해서 대표 선수로 물으는데, 그걸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갈래.
이런 식으로 억압한다는 거는 상당히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미국 기자들이 볼 때, 아니, 기자가 말도 못하게 만들어내는 안보실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슈를 못 지금은 묻게.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건의를 아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주권 국가로 지켜야 할 국민의 자존심, 네. 또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대통령이 지켜줘야 되는 음, 겁니다. 특히 외교 문제라는 것은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외교 문제 기밀 문서 유출됐는데 도감청에 대한 얘기를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인정을 안, 미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도덕적으로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데, 그렇죠. 그러다 하더라도,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외교잖아요. 그런데 이 외교 자체가 담당, 대통령실의 안보 담당자가, 김태호 안보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발 좀, 국권국가로서의 외교, 우리가 이제 실리 외교가 있지만은 원칙적인, 기본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지켜야 될 외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저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지소미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문제라는 경제 제재를 풀었다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제가 딱 단서를 붙여서 무슨 뭐냐? 안보 부분, 외교의 일본의 역사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잘못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회가 제가 우려했던 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기준점이 윤석열 기시다 기준점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한일 관계에서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뒤로 물러나 버렸다. 실리를 취하는 건 다 좋아하죠. 누구든지 실리 외교가 중요하죠. 마크롱도 미국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일이 제일 먼저 스타트 해가지고 마크롱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마크롱도 가고 이탈리아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럽의 강대국들 다 중국을 가는 거는 실리 외교를 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그것은 뭐냐? 기본을 지키고 경제적인 걸 취하고 가야 되잖아. 지금 유럽의 강대국들이 중국을 갈 때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대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미국을 지지한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명분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의 중재를 위해서 그런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 던진 것은 중국의 학수가 없어서 던진 거죠. 왜냐하면 그걸 계기로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유럽 강대국의 정상들 중국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하고 대화하러 가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챙겨야 될 실리 외교, 경제 외교,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챙기자고요. 단지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정체성, 외교의 기본적인 우리 주권국가에서의 기본, 이거는 지키면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마크롱이 이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EU 회원국들이 막 속속들이 지금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마크롱이 이번에 갔다가 또 네덜란드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우리는 미국하고의 동맹국이지 종속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답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동맹국으로서는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딱 잘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룰란가 브라질 대통령은 또 엉뚱 소리 하고 있더라고. 또 중국과 합하여서 미국에 대항하는 다자주의형으로 그거는 조금 좀 오버한 것이지만은 조금 전에 경제를 위해서는 실리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끼리지만은 나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십시오. 이제 독일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작년에 방문했잖아요. 1월 달인가? 네. 방문하고. 음, 그걸 계기로 독일이 엄청난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많이 얻어갔어요. 예. 그게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미리 선점을 해버렸다. 음, 중국하고 경제 협력 부분에. 그러니까 스페인도 봐서 경제적으로 얻어먹을 걸 얻어먹고 프랑스도요. 이번에 그 경제단체 경제 관련 기업들 한 60여 명이 갔다 오요. 네. 그다음 EU 집행위원장도 같이 갔잖아요. 그건 뭘로면
프랑스는 이미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20여 건의 실리적인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받아낸 거예요. 경제적 협력 관계. 그러면서 마크롱은 중국이 얘기하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고 있다고. 미국의 신냉전, 미국과 중전의 신냉전 시대에도 마크롱은 실리 외교를 취하면서도 자기의 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의 종속 국가가 아니다. 그렇죠. 종속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이 소위 러시아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EU와 미국이 협력을 해서 같이 가지만은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크롱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국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국은 남북이 분단돼가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미국의 종속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파들이 공산사회주의자들 지속적으로 김일성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종속 국가인 양 자꾸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을 경제동맹을 가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종속 국가가 아니라는 주권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발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그 도청 문제는 시그널로 분명히 있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거는 시그널로 했다니까는 그것이 꼭 텔레폰 테이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공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사텔라이트에서 얼마든지 도청을 한대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 김정은이 그 주석군까지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손바닥에 다 놓고 있고 또 이것이 그 도청이 인공위성이 어떻게 잡아내느냐면 문재인 당시에 문재인이 하고 그 핫라인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핫라인 김정은이 하고 핫라인이 성립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들이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얘기한 탑시크릿 정보가요 몇 시간 두세 시간 되면 북한에 다 가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이 요것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그때부터 아마 이미 이게 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다 도출이 된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은 공산사회주의 좌파 정권이라서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 그다음 안보실장, 문정인 외교특보, 이런 라인들이 이미 그 김정은의 그 소위 말하는 한미 평화, 네, 생활, 그다음에 한국과의 평화협정 문제, 음, 이게 그 거짓 평화 쇼를 하고 종전선언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들이 노골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거다. 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뉴욕타임에서 이렇게 밝혔다 할 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주권 국가로서의 반응을 우선해야 된다. 그 그렇죠. 다음에 진상이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러시아의 조작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를 돕기 위한 간첩 행위든 그렇죠. 혹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얘기가 밝혀지면 그때 가서 미국 언론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발표하니까 미국 언론에서 그걸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후에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거짓이다 그러면은 미국 언론 탓을 하는 거지. 왜 그렇죠. 우리가 미리 기가 죽어가지고 작아지면서 이것은 미국의 그냥 조작.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음, 국방장관이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겁니까? 미국도 그 당시에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외교적인 이 미숙함은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슈가 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NLL을 또 침범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화성 18 신형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를 발사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NLL 침범을요, 중국 어선이 왜 따라와가지고 했겠어.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합작을 합니다. 이거 중국, 북한의 합작 작품이에요. NLL을 마치 중국 배를 자기들이 추적하다가 그랬다, 노웨이. 왜냐면요, 이것도 하나의 기밀문서라면 기밀문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시진핑이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북한을 움직여서 한반도를 먼저 초토화를 시키는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한미군이 거기에 어텐션 하다 보면은 개입을 못하게 되거든요. 또 한국도 아니 우리의 지금 한반도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대만 도와주게 생겼으면 이런 전략을 지금 시진핑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대만보다 먼저 한국의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중국의 어선 부분은 북한의 많은 어장들을 중국에 개방을 해가지고 소위 네, 중국에 싹쓸이 하다시피 이 어류들을 획득해가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번에 중국 어선을 불법으로 행위를 쫓기 위해서 북한의 경비정이 내려오다가 NLL을 침범했다 이런데 사실은 NLL 침범을 한 북한 경비정이 들어온 게 한 13개월 만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은 방금 전희박이 얘기한 대로 북한의 경비정이 왜 왔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대만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 음, 계속 공포탄을 중국이 쏘고 음, 실질적인 침략에 대한 상륙 훈련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공백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한국하고 북한과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음, 그러면은 충분히 중국으로서는 우리 전희박 기자가 생각한 대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의 좀 혼란스러움을 좀 네, 일으킬 필요가 있다. 또 그렇죠. 김정은도 지금 충분이라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어렵습니다. 음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ICBM 발사하고 이번에도 화성 18형 발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동료를 막고 중국은 대만 침공에 대한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을 조금 필요로 할 수도 그렇죠. 있다 이래 봐요. 그래서 바로 그렇죠. 한국 정부는 이런 언제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연평도 포격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 자금줄을 지금 다 틀어막고 있고 그렇죠. 또 불법 코인, 해킹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다 어느 정도 막 막아가고 자금줄을 쪼고 한편으로 식량을 쪼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나 안보 라인들은 이럴 때 북한이 어떤 행태를 취할 거냐? 북한이 어떤 행태를 취할 거? 왜 북한은 이미 지난번 그 화성 31형 핵탄두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예, 그다음에 그 핵어뢰 수중 폭발 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화성 18형 그래서 저희 고체 연료 엔진을 가동을 해서 화성 18형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 겁니다. 지금 그 쏜 게 1000km 정도로 수직 각도로 해서 1000km 정도 쏘서 그게 홋카이도도 떨어졌는데 그걸로 해도 괌까지는 충분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까지 고체연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고체연료라는 것이 그 전에 화성 17호나 화성 15호는 이게 그 액체연료잖아요. 그렇죠. 액체연료 엔진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좀 복잡해서 이것이 이제
발사를 하려는 단계 되면 이미 이 한국이나 미국의 정보기관, 군사기관, 군사정보의 레이더에 잡힌다고요. 그런데 이 고체 연료는 예를 들어 고체 연료를 가지고 발사를 한다고 하면 배터리하고 우리 배터리 있잖아요. 그하고 네. 똑같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수십 초 내에 발사 명령을 내리고 수십 초 내에 발사를 해버릴 때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안. 그래서 이 고체 연료의 화성 18형의 고체 연료 엔진을 가진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의 이제 그 완성 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남은 거는 단 하나야. 미국 본토를 치는 핵. 그러니까 화성 18호가 1단, 2단 단계면은 이게 이제 화성 31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1단, 2단, 3단, 3단 추진체까지 가면은 그게 결국은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핵의뢰, 수중에서 폭발하는 핵의뢰를 통해서 항만, 일본이나 한국의 항만을 초토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체 연료 엔진을 통해 가지고 언제라도 비밀리에 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거. 세 번째는 고체 연료 1, 2단계가 이번에 성공했는데 3단계 본토까지 칠 수 있는 3단계를 성공시키는 순간에 북한은 더 이상 핵의 부분에 있어서는 핵 보유국으로 이미 와버린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입장이 뭔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4월 26일 날 있는데 그럼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핵의뢰 그다음에 그 고체 연료 엔진을 가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그전과 같이 핵 폐기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 갈 거냐 하는 것도 심도 깊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이 국지전의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이제 가동에 성공했다는데 지금까지요 고체 연료는 절대 할 수 없다 실력이 그 정도 안 된다고 계속 했잖아요 국방부나 우리 정부 라인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한미 간의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어떤 단계로 여기에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그다음에 이번에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 그다음에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압박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도 따져야 되고 이번에 김태호 실장은 이미 뭐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것은 주권국 가서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중국의 일본의 굴종 외교 하던 식으로 그렇게까지 내주는 외교를 하면서 했던 것은 이 한미 정상회담 이달에 다음 달에 있을 G7 회의에 참석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도감청 문제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의 고체 연료 엔진 ICBM 발사가 성공으로 가버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 담당자 혹은 안보 담당자, 국방 담당자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꼭그 지켜야 될 내용, 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는 게 좋겠다. 이번에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면 우리 제니박께서 잘 그 저 취재를 하셔서 이 그 워싱턴의 목소리를 좀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 북한이 지금 국지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이요, 북한의 지금 움직임을 원하거든요. 왜냐면 기브 테이크를 한다고 북한의 그 굶주림 속에 있는 것을 움직여 줌으로써 중국은 북한에 뭘 주느냐? 식량을 주거든요. 식량. 식량 내지 경제 지원을 주니까 북한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2는요, 북한은 절대 핵 폐기를 안 할 겁니다. 북한의 핵은요, 미국을 향해서 쓴다고 처음에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no way 호세라고.
북한의 핵은 반드시 한국을 위해서 쓸 것이다. 미국까지는 안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협박이지.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언제든지 외교적으로 열려있다. 테이블에서 나와라. 이 얘기하자. 북핵 문제 테이블에서 절대 논의 안 합니다. 북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북한이 나올 것이냐? 하나 있어요. 전술 핵무기만 딱 한국에 갖다 놓으면 북한 나옵니다. 나오지 마라 해도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대화하자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전술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핵 테이블에 나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겠다는 뉘앙스를 보여야만이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전술핵 문제를 우리가 꺼내는 순간에 대단히 큰 파장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는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까지 하고 이제 그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어서의 전술핵 배치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그 형성이 돼야 되고 바이든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의 얘기도 좀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이 실질적인 실리 외교이면서 이 안보 외교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핵을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핵이 없는 나라가 승리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핵을 버리고 살 수 그렇죠. 없다고 얘기한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핵을 가진 북한은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도 핵한방의 문제 혹은 전면적인 국지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경제는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튼튼한 안보, 그다음 강력한 이 국방력, 그리고 정말 철저한 국익 우선주의의 외교력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기본적인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지켜야 된다. 네. 이것을 외교의 핵심으로 둬야 되지. 실리 외교라고 얘기하지만은 국가의 정체성 국가가 지켜야 될 주권 국가의 정체성을 내려놓으면은 그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실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국민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한국 정치를 좀 논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또 오버돼가지고 못하겠네요. 오늘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원진 대표님 오늘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